와인 시장에 도전하는 영건스 새로운 세대들을 소개하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와인 시장이 지금 현재 부딪히고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젊은 세대들이 와인을 마시지 않는다. 와인이 기본적으로 와인이 비싼 술이고 와인의 특성상 한번 오픈하면 그 끝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다시 뚜껑을 다시 닫아서 다시 세이브해서 나중에 마시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가정들이 많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가 없이 아니면 한 두 사람 정도 부부만 단촐하게 사는 이런 핵가족이나 그런 1인 가족 그런 형태의 가족들이 늘어나게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와인의 구매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힘든 젊은 세대들을 위주로 해서는 와인 소비가 힘든 그런 시장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요 이탈리아 와인 특히 샴페인 스파클링 와인 같은 샴페인 같은 스파클링 와인에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프로세코 와인들을 중점으로 생산하는 와이너리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지난 발렌타인데이 때 드실 만한 괜찮은 그런 와인, 샴페인 종류, 스파클링 와인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요 와인은 그때 잠깐 소개해 드렸던 거예요. 뭐냐면 빌라산티라고 하는 그런 와인입니다. 예, 빌라산티는 이탈리아 프로세코 와인으로서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이탈리아 전체 프로세코 중에 넘버 원의 자리를 이렇게 향해서 진격하는 말하자면 그런 와이너리가 되겠습니다. 이 와이너리의 어떤 시장의 문제를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본다면 첫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만 와인의 그 하이 퀄리티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들을 많이 추구하는데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빌라산티의 프로세코 병은 이겁니다. 예, 요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DOC 레벨이에요. DOC 레벨은 이탈리아에서 와인의 등급을 평가하는 등급 평가제인데 대부분 이제 DOC 아니면 DOCG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스카나 지역의 와인은 그 등급을 따르지 않는 곳도 있고 또 따르는 곳도 있는데 따르지 않는 곳들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토스카나 쪽의 와인들은 등급 표시가 없습니다만 그 외에 대부분의 이탈리안 와인들은 DOC나 DOCG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프로세코입니다. 이전에 DOC 레벨로 이제 빌라산티에서 전 세계에 어떤 유통을 시켰던 그런 와인이라고 본다면 최근에 이 와이너리에서 이제 그보다 한 단계 높은 DOCG 와인들 자기 레벨을 취득한 와인들을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시켰던 이 프로세코 와인 이게 DOCG 레벨입니다. 이 뒤를 보시면 DOCG 이렇게 이거를 잠깐 벗길게요. 안 벗겨지니? 벗기면 DOCG 레벨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와인이라고 하면 DOC보다는 DOCG 와인이 상당히 더 괜찮은 그런 와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현재는 프로세코를 중심으로 이제 미국에 들어와 있는데 피노 그리지오도 똑같은 상황으로서 DOC 레벨에서 이제 DOCG 레벨의 새로운 와인들 한 단계 퀄리티를 한 단계 높인 와인들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체 퀄리티를 하나 더 높인다 하는 것이 지금 이 빌라산티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전략이 되겠고요. 두 번째 시장 타파를 위한 전략은 조금 기존의 와이너리하고 조금 다른 그런 방향이기도 하고 또
원래 기존의 그 와이너리들이 하고 싶어하고 바라는 그런 방향이기도 한데, 뭐냐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와인의 세계에서 새로운 시장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요, 와인의 최대 소비국, 그리고 와인의 어떤 유구한 역사와 와인 문화를 갖고 있는 유럽, 미국, 이런 서구 세계가 아닌 동양 쪽의 세계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중국을 비롯해서요, 일본,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으로는 와인의 소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와인 시장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는 시장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각자 독특한 자신들의 식문화가 있고, 그리고 식문화에 따라서 발전한 그 자신들의 그 고유한 술이나 어떤 와인들이, 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고량주라든가 아니면 일본식으로 얘기하는 일본의 사케나 이런 것들은 고유하게 발달한 그런 자신들의 식문화 발을 맞춰서 고유하게 발달한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양의 와인, 포도주다.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와인과 같이 매치하는 음식이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다? 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국의 식문화, 모든 것을 한상 차림으로 같이 먹는 식문화도 미국, 유럽의 문화랑 좀 달라서 그렇기도 하고, 또 음식의 맛 자체도 이제 매운 맛들은 사실상 와인과 페어링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와인이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그러니까 뭐 마음은 있어도 아시아 쪽, 동남아나 아시아 쪽에 특히 중국이나 일본 같은, 그리고 한국 같은 이런 시장 쪽에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빌라산티는 사실 미국의 이 새롭게 DOCG 와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풀리는 것보다 한국 시장이 먼저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을 먼저 도전을 하고, 그리고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시장의 어떤 형태나 문화에서 벗어나서 타문화권, 그리고 와인이 그렇게 친숙하거나 와인의 메리트가 없던 시장까지도 노려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분히 공격적인 그런 전략이고 공격적인 모습이라고 보는데, 여태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나름 성공적인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빌라산티의 와인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 음식하고 상당히 매치가 잘 됩니다. 원래 프로세코 이 스파클링 와인이 같이 이렇게 페어링 할 수 있는 음식의 그 레인지가,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이기도 하고, 또 이탈리아 와인들이 생각보다 한국 음식하고 잘 맞아요. 그래서 좀 맵고 스파이시한 음식들의 종류에는 이탈리안 와인들이 매치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한국 식문화 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프랑스 와인이나 이런 뭐 유명한 그런 명성 있는 와인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고 후발주자고 새롭게 시작하는 젊은 와이너리고 전문 와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어떤 젊음의 신선함과 패기가 엿보이는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경영이 그런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 몇 년 안에 동남아, 중국, 아시아, 뭐 한국을 비롯해서요, 이런 시장들 쪽에 상당히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와인의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선구자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와인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와인 시장의 어떤 현실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도전한 영건스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와인들 중에 세 번째 빌라산티라는 이탈리안 와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